어떤 남자를 보면 이유 없이 묘하게 끌릴 때가 있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먼저 다가가기엔 머뭇거리게 되는 감정.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의미 없는 척, 그냥 궁금한 척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의 감정과 관계를 20년 넘게 상담해온 강지영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하고 싶은 남자에게만 던지는 7가지 질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진심,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뜨거운 욕망까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영상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1. 혼자 영화 보러 가요. 같이 가자는 말보다 더 위험한 제안. 혼자 영화 보러 가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던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사실은 단순한 취미를 나누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간다는 설정은 철저히 계산된 여백이자 여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같이 가자는 노골적인 제안보다 더 치명적인 건 상상할 틈을 주는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여사님은 최근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카페에서 몇 번 마주친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영화 얘기를 꺼내자 웃으며 말했답니다. 전 요즘 혼자 영화 자주 보러 가요. 같이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멈칫했고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졌죠. 이 질문의 무서운 점은 같이 보자는 말 없이도 이미 같이 있으면 어떤 분위기일까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장년 여성의 말 한마디가 가진 섬세한 기술입니다. 겉으론 혼자임을 강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둘만의 공간을 슬쩍 열어두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영화는 단둘이 앉아 어둠 속에서 나란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손끝 하나가 스치거나 숨소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설렙니다. 혼자 영화 본다는 말은 그 상대에게 당신과 단둘이 있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무언의 고백이 되기도 하죠. 중장년의 이성 관계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숨기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래서 더 자극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척, 아무 말도 안 한 척 하면서 상대의 머릿속엔 이미 여러 장면이 떠오르도록 만드는 주문 같은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상대가 미소 짓는다면 이미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2. 요즘 외롭지 않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외로움 탐색. 요즘 외롭지 않아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남자라면 머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특히나 이 말을 건넨 사람이 평소엔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중년 여성이라면 말이죠. 이 말에는 단순한 감정 공감 이상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도 외롭다, 그 외로움,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신호이자 서로의 결핍을 끌어당기는 감정의 자석이 되는 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의 주부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 무심한 듯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 좀 무섭지 않아요? 전 자꾸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둘 사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죠. 외롭지 않아요? 란 질문은 이성 간 긴장감을 유도하는 아주 정교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감정 상태를 묻는 척하지만 실은 그 외로움을 함께 메울 상대가 되어줄 수 있냐는 뜻이기도 하죠. 게다가 외로움은 감정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가옵니다. 따뜻한 손길, 말 없는 위로, 무심한 눈빛 하나가 간절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단지 심심한 것이 아닙니다. 늦은 밤 누운 침대에서 텅 빈 한쪽 자리를 바라볼 때 손끝이 피부가 기억하는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던져본 적은요? 의외로 이 한마디가 마음을 열고 관계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도 외롭다는 속뜻을 공감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말이죠. 이 질문이 갖는 힘은 단순합니다. 말로는 다 설명 못할 어떤 텅 빈 감정을
그저 같이 있고 싶다는 말로 대신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새로운 감정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겠죠. 3.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나한테만 보이는 그 남자의 야한 미소.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이 질문이 던져질 때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습니다. 그 남자의 웃음이 단순히 유쾌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야릇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건 단지 미소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남자의 미소에 숨겨진 속뜻 혹은 감춰진 욕망을 조심스레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 여사님은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대화 중 눈을 맞추며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묘하게 끌렸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잘 웃으세요? 라고 하자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죠. 글쎄요, 누구 앞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 말에 이 여사님은 순간 심장이 두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웃을 때 나는 묘한 감정을 느낀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 미소가 나에게만 향한 것 같다는 착각, 혹은 정말 나만에게만 보이는 미소라는 확신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가장 짜릿한 심리적 자극이 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감정보다 눈빛과 표정에서 더 많은 걸 감지합니다. 특히 웃음은 상대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눈가에 맺힌 주름, 그 안에 담긴 뭔가를 알아채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의 되살아남입니다.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란 질문은 당신이 웃을 때 난 왜 이렇게 두근거리죠? 라는 말의 포장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뜻을 안다는 듯 미소로 다시 응답한다면 그건 말없는 유혹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남자의 미소에 끌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 미소가 나를 보는 것 같고 나에게만 보여주는 듯 느껴졌던 순간들. 그럴 땐 괜히 이유도 없이 웃음이 나고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게 되죠.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질문 하나로도 중년의 이성 관계는 깊은 감정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4. 여사친 많아요? 내가 독점하고 싶은 그 남자의 인간관계. 여사친 많아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감춘 질투의 표현이죠.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던질 때는 그 남자를 친구로만 보기엔 이미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정 여사님은 요즘 자주 연락하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오빠는 왠지 여자들이 편하게 대할 스타일 같아요. 여사친 많죠? 그 남자는 웃으며 글쎄, 예전엔 좀 있었던 것 같긴 해라고 답했는데 그 대답에 왠지 모를 질투심이 불쑥 올라왔답니다. 이 질문은 속뜻을 알고 보면 굉장히 은근합니다. 다른 여자들도 당신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여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특별하고 싶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숨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을 나 혼자 알고 싶다는 소유욕이 조용히 번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곤 합니다. 여사친 많아요? 라는 말은 당신과 나 사이에 여지를 남기고 싶다는 암시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남자에겐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니까요. 이 말은 때로 남자를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건 호감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리고 중년 남성들에겐 그 질투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자극하죠.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괜히 신경 쓰이고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싫어진 적은요? 그렇다면 이미 감정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남자에게 나도 당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가장 간접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5. 모든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바람기 탐지 vs 질투 유발.
모든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이 말은 중년 여성이 내뱉는 말 중 가장 묘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질투와 의심 그리고 독점욕까지 한데 뒤섞여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농담처럼 가볍게 흘려보내기에 상대는 그 무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함께 차를 마시던 남자가 너무 다정하게 말을 걸자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거 원래 모든 여자한테 다 그래요? 남자는 당황하며 아니요, 특별히 김 씨한테만요라고 했지만 그 대답에 오히려 더 심장이 뛰었다고 해요. 이 질문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나에게만 해당되는가를 확인하고 싶고 혹시 모를 바람기나 진심 없는 행동이 아닌가 검증하고 싶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숨겨져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투, 눈빛, 스킨십의 거리까지 전부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마음의 절반은 상대에게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말은 질투를 느낄 만큼 끌린다는 감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접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이 생겨났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말을 들은 남성은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 여자의 진심을 읽게 되죠. 그리고 그 진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그 친절, 나만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혹은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요? 그 질문 하나로 관계가 묘하게 진전되었던 기억. 중년의 연애는 명확한 고백보다 이런 간접적인 감정 확인을 통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이 한마디는 결국 당신이 나에게 특별해졌어요 라는 고백의 다른 얼굴입니다. 6.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잠든 욕망을 깨우는 시간 질문.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이 질문은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노골적인 감정 탐색 중 하나입니다. 단지 연애 경험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가늠하는 말이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에게 이 말을 무심한 듯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긴 하세요? 아니면 마지막 연애는 좀 됐어요? 그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며 글쎄요, 몇 년은 된 것 같네요 라고 답했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박 여사님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애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 누구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이 뒤따르죠. 그 질문은 바로 그런 상상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보다는 안정, 위로, 그리고 몸의 기억을 건드리는 감정입니다. 오랜 시간 관계없이 지내온 사람일수록 그 질문 하나에 불현듯 감각이 되살아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설렜던 순간,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며 지금 이 순간의 질문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나요? 그 이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마음속으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요?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미 그 시작점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중년의 감정은 오래 눌러두었던 만큼 한번 터지면 깊고 진하게 번집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 감정을 깨우는 첫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7.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하고 싶은데 현실이 걸릴 때 묻는 질문.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이 질문은 겉보기엔 예의 있는 탐색 같지만 속뜻은 꽤나 현실적이고 동시에 은밀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꺼낼 땐 단순한 가족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 우리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가요? 이런 현실적인 기대와 욕망이 섞인 질문이죠. 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정 여사님은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점점 가까워지던 중 슬며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랑요. 오래전부터요라고 답했고 그 말에 그녀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너무 많은 현실의 벽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관계는 단순히 좋다고만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가족, 공간, 시간, 이런 여러 현실적인 요인들이 사랑보다 먼저 계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란 질문은 사실상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나요? 를 에둘러 묻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묻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엔 자꾸 마음이 쏠리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괜히 신경 쓰였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으며 이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요? 중년 이후의 관계는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만큼 절실합니다.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 앞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미리 알고 싶다는 절절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고 따뜻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무심한 듯 던지는 말들엔 사실 수많은 감정과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요? 외롭지 않아요? 여사친 많아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내는 감정의 시그널이자 다가가고 싶은 진심을 조심스럽게 풀어낸 표현들입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누군가를 향해 뜨겁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는 좀 더 정제되고 간접적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때로 말보다 눈빛에서, 가벼운 농담에서 혹은 뜬금없는 질문 하나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영상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만의 감정, 당신만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